오늘의 미라클 푸드는 바로 비에날 17입니다. 와. 비에날 17. 요거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요, 이제 엄마로부터 좋은 유산균을 받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엄마의 산도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유산균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좋다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처음 주는 유산균이 바로 모유 유래 유산균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는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균주가 있는데요. 이 균주만 추출해서 분리 배양한 것이 바로 모유 유래 유산균 비에날 17입니다. 비에날 17은 우리 몸속의 유산균의 일종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제리 비에날 17. 비에날 17은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기 때문에 모유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지방산, 필수 영양소부터요. 다이어트를 돕는 천연 올리고당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야, 우리가 모유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균주까지 있다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도 각각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에서 6개월 영아를 비교한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비만 발생률이 약 1.3배나 높았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모유 유래 유산균인 비에날 17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을 줘요? 비에날 17은 일명 당 필터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탄수화물 같은 단순당을 걸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탄수화물 정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빵, 밥, 맛있어. 떡, 뭐, 네. 네, 탄수화물은 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즐겨 먹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이 비만의 지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얀 쌀밥. 네, 요거는 한 공기에 310kcal이고요. 또 우리가 추운 날 찾게 되는 이 국물이 따끈한 칼국수는 엄청 맛있죠. 네. 네. 1인분에 540kcal 아, 이거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겨울철에 꼭 먹는 간식, 붕어빵. 붕어빵. 네, 이건 개당 100에서 130kcal 정도 되고요. 아니, 먹으면 한 5개씩 네. 먹잖아요. 네, 붕어빵 오늘 먹었는데. 와. 네, 그래서 우리가 식사만으로도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충분한데 간식까지 먹게 되면 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고도 남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살을 빼려면 이 맛있는 것들하고 완전히 이별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너무 슬프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은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 17을 섭취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아유, 수 좋아.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요? 보인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붕어빵, 떡 이러한 탄수화물은 대부분 정제가 많이 되어 있는 단당류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단당류들은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당연히 분자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빠르게 소화가 되고 빠르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올린다. 때문에 당뇨에도 문제가 되고요. 쓰고 남은 잉여당들 있잖아요. 이런 잉여당들이 결국에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전환이 된 다음에 우리 몸 곳곳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비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비에날 17을 섭취하게 되면은 체내에 있는 크기가 작은 이 단당류들을 끌어 모아서 다당류, 큰 포도송이 하나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당류는 여러 개의 단당류가 합쳐진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당류보다 분자 크기가 훨씬 크고 당연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요. 오래오래, 그렇죠. 느리게 걸리죠. 그래서 미처 소화가 다 안 되고 흡수가 되지 못한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죠. 추출이 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 이 착한 탄수화물은 다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상자를 우리 몸의 소장, 그리고 이 소장 위를 막고 있는 채를 소장벽, 그리고 이 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이렇게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요. 네, 소장벽을 빠지네요. 바로 통과하네요. 살짝 업속으로 네. 그냥 바로 흡수네. 네, 입자가 작은 이 단당류는 이 소장벽을 한 번에 통과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당도 급증하고 이 남은 단당류는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자석을 비에날 17로 가정을 했을 때 다당류 됐다. 오, 덩어리가 됐어. 다당류. 응.
이렇게 작은 단당류들을 끌어모아서 이 분자 크기가 큰 다당류로 전환을 시켜주는 건데요. 얼마나 흡수한데. 와, 흡수가 안 되네요. 여기 통과가 안 돼요. 네, 이러면 이제 이 다당류는 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이 되는 거죠. 와, 저러면 탄수화물을 조금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이 쥐에게 비엔알17을 섭취시키고 이 대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비엔알17을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이 대변으로 배출된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높았다고 하는데요. 5배. 이것은 탄수화물이 체내에서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이 배출에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